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저술한 칭기스칸 학습법에 요약해가지고 숫자로 풀어보는 숫자로 1서부터 10까지를 이용해서 칭기스칸 학습법에 대한 요약된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려 올리겠습니다. 1번. 아기의 첫 번째 선생님은 엄마이라는 거예요. 엄마라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저기 귀족이 아닌 왕족이 아닌 다음에 뭐 대니나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걔들을 갖다가 이렇게 교육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기의 첫 번째 선생님은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 육아에 대한 교육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어머니 영향력으로 인해서 평생이 좌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 있게 양육해야 되는 그 확고한 엄마가 확실한 철학을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책임 있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두 달이 되기 전에 앵무새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쳐야만 사람을 평생 사람의 말을 따라할 수 있는 앵무새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두 달의 법칙인 것이죠. 이것처럼 가만히 제가 그 칭기스칸 학습법을 위해서 뭐 하버드 대학 가고 캠브리지 가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사례를 57번이나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책을 썼었는데요. 그 어떤 임계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네온 사인을 화려하게 만들려면 전구를 많이 꽂아야만 화려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시냅스도 어릴 때 발달을 시켜야지만 이 시냅스가 연결돼 가지고 쫙 뻗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되기 전에 앵무새에게 말을 가르쳐야만 사람 말을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배드민턴 배우러 가보세요. 탁구 배우러 가보세요. 지금 30이 넘어서 가서 탁구 아무리 국가대표보다 10배로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선수 출신들만큼 칠 수 없습니다. 그걸 60%의 원리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60% 이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게임할 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대로 게임을 하고 선출들은 선출들끼리 게임을 하잖아요.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능력 체감 법칙이라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80 학습이라고 제가 말하는데요. 3살 버는 여든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육 철학입니다. 교육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해야만 평생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4번입니다. 4살 때 두뇌가 무려 95%가 완성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메시는 훈련을 별로 안 해도요 잘해요. 근데 호날두나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은 죽어라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5살 때 3만 단어를 이해하고 그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면 평생 그 사람은 천재인 것입니다. 5살 때 5만 가지 단어. 참고로 고등학교 우등생이 한 8천 단어 정도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사람의 지식 획득 도구는 뭐겠습니까? 처음 어린애가 말할 수 있나요? 잘 보는 것도 잘 안 되죠. 오직 듣는 거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 획득 도구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야 이건 어린애가 들어야 될 책이 아니야 하고 안 읽어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이 마음이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책이라 하더라도 다 읽어주세요.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계속 책을 읽어주면 하여튼 3만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천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60%의 조기 교육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0살에 뭐 해봐야 세계 최고의 60% 이상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때가 온 바로 60%의 원리라는 거죠. 7.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라. 애가 태어나면 7년 동안만,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나는 죽었어 하고 애를 계속 세뇌시키듯이, 어떻게 뭐 세뇌라는 거 말이 좀 안 좋은 어감이 안 좋지만, 야 공부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좋은 이성을 만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좋다는 것을 세뇌 교육시키듯이 애한테 가르쳐야만,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거나 이렇게 되고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십시오. 8번, 최선의 80% 이상만 하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죠. 80% 이상 열심히 아이한테 헌신하십시오. 그럼 평생 걔는, 그 학생은, 그 메시가 그렇게 잘 축구를 잘하는 데는 그 아버지가 코치였었어요. 어떤 프로팀 뭐 그 최고의 팀은 아닌데 그 뭐 4부리고 3부리고 이 정도의 그 코치였는데, 그 교육 방법대로 정말 엄청난 그 어린 시절에 저런 정열을 기울였기 때문에 메시가 그렇게 평생 잘하는 겁니다. 조코비치요?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조코비치하고 하면 조코비치보다 서브가 더 센 사람도 많고 파워가 더 센 사람도 많지만, 결국은 조코비치한테 지는 이유는 뭐냐? 운동량이 더 많아가지고 기술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고 또 체력도 좋기 때문에, 머리도 좋고 하기 때문에 항상 1등을 가장 많이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 친구는 아마 제가 볼 때는 40대도 아마 은퇴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이해력 판단을 좌우하는 전두엽은 9살까지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살까지 이런, 사실 7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게 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거지만, 사실 하여튼 그 내용은 9살까지 완성된답니다. 이해력, 판단력 같은 전두엽이 중요하잖아요. 이해력, 뭔가 판단하고 해야 되니까. 마지막 10번입니다. 10살 때 이 아이의 적성이 드러난답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에서 이제 그 아이의 적성이 나오는데, 이 적성을 알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단순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이 평생 해야 될 적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심히 살피면 이 아이의 적성을 찾아내게 되고, 그때부터 그것을 잘 교육시킨다면 정말 그 방면에서 정말 세계적인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